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메이저리그 개막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템파베이 레이스 이 개막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녹화하는 시점에서 5일 남았고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개막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홈이 도대체 어딘지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말이죠, 결국에는 오랜 고민 끝에 허락을 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토론토에서 치르는 로저센터에서 치르는 홈 경기 올 시즌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홈 구장을 찾아야 하는 게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현실인데 말이죠. 버팔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니든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트리플 A 팀이 연고지로 두고 있는 토론토에서는 토론토와 미국 국경을 넘어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이긴 합니다만은 뉴욕 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데 말이죠, 저는 버팔로보다는 더니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플로리다 지역의 이 일일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버팔로 또는 더니든 이 두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캐나다 정부는 지금 유일하게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인데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말이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7월 1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일일 확진자가 322명이 나왔습니다. 322명도 아주 큰 숫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날 미국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821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나다 정부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캐나다의 유일한 메이저리그 구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캐나다는 일일 확진자가 3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거의 8만 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잘 결정을 내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류현진 선수에게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더니든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지금 플로리다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류현진 선수는 더니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토론토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가족들을 시즌 내내 못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더니든에서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야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도 그렇고 더니든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트리플 A 구장 그리고 싱글 A 구장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해요. LED 조명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니든도 그리고 버팔로도 이 조명의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장들에 비해서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투수에게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트리플 A 구장이 또는 싱글 A 구장이 경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이라도 투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 공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버팔로보다 더니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더니든 같은 경우에는 템파 지역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와 경기를
경기를 치를 때도 편안하게 치를 수가 있고, 그리고 템파라는 큰 도시,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이 원정을 올 때도 큰 문제 없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니든이 홈 구장으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플로리다에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니든 또한 아주 그렇게 좋은 그러한 옵션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옵션, 완벽한 옵션은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결국에는 더니든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류현진 선수에게 이게 그렇게 아주 크게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메이저리그 시즌 여러분들 개막합니다. 5일 남았고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 남았는데, 더니든이 될까요? 아니면은 버팔로가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도시가 될까요?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엔 류현진 선수 완벽하게 준비한 상황에서 시즌을 맞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62경기에서 60경기로 확 축소된 2020년 메이저리그 시즌. 이 경기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류현진 선수에게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나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번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이죠, 류현진 선수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시간으로 7월 25일에 드디어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개막전 선발 투수 여러분들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류현진 선수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개막전은 그렇다고 치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시즌보다도 2020년 시즌은 뭔가 좀 특이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은데, 일단 말이죠, 경기 수가 확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연봉이 아닌가 싶고요.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조건으로만 봤었을 때 올 시즌 류현진 선수에게 보장된 연봉은 $20,000,000였거든요. 하지만 경기 수가 60경기로 줄어들면서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받게 될 연봉은 $7,400,000입니다. 물론 $7,400,000도 상당히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은, $2,000,000에서 $7,400,000, 그리고 손해를 보는 액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약 한 $1,259만 되더군요. 여러분들 $1,259만, 제가 오늘 환율로 확인을 해봤는데 약 한 15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류현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약 한 151억 원 정도가 그냥 증발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류현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는 아주 큰 금전적인 손해가 입혀진 것은 분명합니다. 류현진 선수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 관련해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시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류현진 선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멘탈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180이닝 이상 소화했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닝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었던 그러한 좀 어려운 경기를 쭉 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 경기 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텀 쉬어가는 느낌으로 올 시즌 일정을 치르게 된다라면은, 류현진 선수에게도 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 아니 아주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 시즌 60경기라면은 류현진 선수가 10경기에서 한 12경기 정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70이닝 또는 90이닝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류현진 선수도 이제 30
30대 중반에 들어섰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 기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4년이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한 번 정도 약간 뭐 쉬는 느낌으로 조금 이닝 수가 줄어든다라고 할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롱런을 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해보는 그 연봉 액수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글로벌 팬데믹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시즌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 시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만 열심히 집중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류현진 선수가 뭐 금전적인 손해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류현진 선수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즌 준비이고, 비록 금전적인 손해는 아주 크게 보게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에게는 2020년 시즌 그리고 축소된 일정이 아주 큰 플러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51억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빅픽처를 봤었을 때 아마 류현진 선수에게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